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세상엔 건들면 지읒되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옆집 아저씨 전속 네일 아티스트, 금리빨 빼고 무료로 씹어먹어 줄게. 전직 특수요원 아저씨의 딸내미, I will look for you.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그리고 존 윅의 개와 그의 머스탱, 키아누 형님이 존 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뭐 말이 필요 없죠? 바로 주민 시작합니다.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프닝에 나오는 소리는 편집 마지막에 추가한 오디오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뉴욕이라는 것을 깔고 시작하기 위해서죠. 차가 한 대밖에 없어서 딱 한 번만 찍었습니다. 스턴트 감독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네요. 브루클린 해군 조선소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엉망이 된 존이 차에서 내립니다. 엔딩 장면의 일부를 프롤로그로 사용해 극의 몰입도를 높였는데요. 사실은 이후 동물병원 장면을 오프닝으로 사용하려 했는데 엔딩 장면을 보여주는 것보다 좀 더 숨겨서 관객들이 더 궁금해하길 원했죠. 이 장면과 엔딩씬은 크리스마스 직전 한겨울에 찍었습니다. 키아누는 엔딩씬에 비까지 맞으며 찍어서 저체온증 직전까지 갈 정도로 추웠다고 하네요. 이 순간 죽은 아내가 보고 싶은 존입니다. 화면 속 아내의 모습과 목소리는 코요테 어글리의 레이첼, 브리짓 모나한이 맡았습니다. 뉴욕과 정말 잘 어울리는 배우인 것 같네요. 전설의 암살자였던 존은 은퇴 후 한적한 곳에 있는 누구나 살고 싶은 좋은 집에서 산다는 설정입니다. 일단 돈이 많으니까요. 이곳은 놀랍게도 뉴욕 외곽에 있는 진짜 사람이 사는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미술 작품으로 지어진 집이라 창의 위치가 독특하고 채광이 좋아서 이곳을 섭외했다고 합니다. 아내와의 사랑과 병으로 인한 아내의 죽음을 담은 플래시백. 암살자의 복수극인데 아내를 잃는 장면부터 시작하는 게 독특한데요. 감독은 각본을 받아보고 대사 없이 진행되는 게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글로만 읽었는데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들을 제3자가 존을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는 객관적인 시점의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존은 본인의 소중한 물건을 시계 옆에 두는 루틴이 있습니다. 감독은 의도적으로 시계 모티브를 반복적으로 노출시켰죠. 이유는 관객이 궁금해하며 퍼즐 맞추듯 찾길 원했다고 하네요. 그가 향한 곳은 아내의 입관식. 이곳은 브루클린의 실제 묘지입니다. 진짜 비가 오는 날에 살수차로 비를 더 뿌려가며 촬영했습니다. My condolence. 존의 옛 동료 마커스. I keep asking why her. It's days like today scattered among the rest. Don't blame yourself. 비 소리와 살수차 소리 때문에 동시를 못 따고 이 대사는 전부 후시로 녹음해 입힌 오디오입니다. 더 많은 대사가 있었는데 이들이 더 비밀스럽게 느껴지도록 의미심장한 대사만 남기고 확 줄였습니다. Goodbye, John. 조문객들이 떠난 후 집을 치우는 존. 암살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인간적인 면을 여전히 창 밖에서 지켜보고 있네요. 전설의 암살자가 현실에서 느끼는 괴리감을 드러내는데요. John Wick? 특이한 건 정체를 숨기고 사는 암살자가 그 전설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라면 당연히 이름을 숨기겠지만 감독은 그래픽 노블이나 코믹북 같은 설정이 마음에 들어 그 설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여담으로 이 이름은 흔하디 흔한 이름인 존과 특이한 성인 윅으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일반인 존이 암살자 존 윅으로 가는 과정을 담았죠. 이때 존에게 날아온 강아지 한 마리. John, I'm sorry I can't be there for you. 아내가 좋아하던 데이지꽃. 편지에 그려진 데이지는 머그컵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병원에도 꽃이 꽂혀 있죠. Until that day, your best friend, Helen. 아내를 대신할 새로운 친구 이름 역시 데이지입니다. Daisy. Of course. 키아누 수염에 베이컨을 문지른 뒤 개를 그냥 풀어줘서 촬영한 컷이라고 합니다.
키아누가 애견인이라 금방 정들까봐 촬영 이외에는 강아지와 거리를 두고 있었다고 하네요. 수염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작사 측에서는 주연 배우의 얼굴을 수염으로 가리면 안 된다고 반대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키아누 수염이 독특하게 나서 70년대 상남자 느낌이 너무 잘 살아 수염 설정을 그대로 밀고 나갔다고 합니다. 결국 모두 감독의 의도를 따랐다고 하네요. 아내가 있던 방향으로 옆으로 누워 자고 결혼 반지를 늘 끼고 있으며 시계 알람을 끄고 아내 쪽을 보고 일어난다는 설정은 전부 키아누 형이 일반인 존을 연구하고 한 설정입니다. Hey, 걔한테 응가하는 연기를 시킬 수 없어서 CG로 만들었습니다. we'll grab you some Cuba later. 촬영 감독이 유리에 비치는 존을 찍기 위해 집착해서 겨우 만들어낸 컷이라고 하네요. 상남자 존은 꿈의 차 69년식 머스탱 보스 429를 탑니다. 이거야말로 개간지. 절대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2대를 빌릴 수 있었다고 하네요. 강아지 사료를 사러 나가는 길 주유소에서 절대 만나지 말았어야 할 러시아 갱을 만납니다. 물론 갱들이 위험하니까요. Nice ride. How much? She's not for sale. 러시안 갱 보스의 개망나니 아들 요세프 타라소프. Oh, I love dogs.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무개념의 젊은 갱 역할은 감독이 왕자의 게임 에피소드 딱 한 편을 보고 촉이 왔다고 합니다. 바로 스카이프로 화상통화를 걸어 캐스팅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불량해 보이지만 그렇게 착하고 성실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어 연습을 너무 충실히 했다고 하네요. Вы всего сука и цвайцена. А в этой, сука, нет. 빅터 역의 토비 레오나드 무어는 사실 호주 사람입니다. 러시안 억양의 영어를 열심히 연습했다고 하죠. 차갑고 푸른 톤에서 존이 개인만의 시간을 보낼 땐 옐로우 톤으로 바뀝니다. 때마침 날아가는 비행기는 CG가 아닌 실제 비행기입니다. 사실 이 컷이 OK가 아닌데 우연히 찍힌 이 비행기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했다고 하죠. 경납고가 열리고 머스탱이 엄청난 배기음을 내뿜으며 달립니다. 브루클린 외곽에 있는 실제 공항이라고 합니다. 드리프트가 비교적 부드럽지 않고 살짝 주춤하는 건 대부분 키아누 형이 직접 운전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액션 연기와 더불어 드리프트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키아누가 이렇게 과격한 운전을 할 때 체드와 데이빗 두 감독은 뒷좌석에 엎드려 가슴을 졸이고 있었다고 하죠. 전력 질주하다가 트럭 앞에서 급제동 거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키아누 전문 대역 배우가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고 잠을 청하는 존. Alright, come on then. 촬영 감독 조나단 셀라의 아이디어로 존은 무조건 불을 켜놓고 자야 한다는 설정을 했습니다. 그게 더 간지니까요. 한밤중에 뭔가를 느끼고 나가는 데이지. 어두운 복도에 서 있는 두 악당의 모습은 누가 봐도 그래픽 노블의 한 장면 같네요. 불쌍한 존. 아직은 존익의 모습은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를 각성시킬 무언가가 필요했죠. 데이지를 죽이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원래 콘티는 개가 살아남아 기절한 존을 핥아주는 씬이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까지 개를 죽이냐 살리냐에 대한 논쟁이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존의 복수심을 더 크게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 데이지를 죽이는 것으로 결정났다고 하죠. 가까운 위치에서 와이드 렌즈를 사용해 주변 공간을 보여주면서 고독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다시 차가운 푸른색과 회색 톤으로 바뀝니다. 데이지를 묻어주는 장면은 호크 에노모픽 렌즈를 사용해 촬영했습니다. 레트로 글라스라고 하는 이 렌즈는 화면을 세로로 압축해 촬영하는 방식인데요. 화면의 심도와 다중 포커스를 활용해 만화 같은 장면을 만들 수 있죠. 영화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에서도 만화 같은 장면을 만들기 위해 에노모픽 렌즈를 사용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면 이 영화에 대한 TMI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계 옆에 둬야 할 게 또 생겼습니다. 이제 존이 해야 할 일이 확실해졌습니다. 훔친 차를 가지고 요세프가 향한 곳은 조직의 거래처 오렐리오의 카센터. Yo, Aurelio, I want a new VIN number and some clean paper. 오렐리오의 표정이 썩어갑니다. Where'd you get that car? 존의 테마인 드럼 비트와 함께 버스를 타고 등장한 존. 그는 훔친 차가 모이는 곳이 어딘지 알고 있죠.
이 카센터 장면 역시 그래픽 노블 같은 구도와 색감으로 표현했습니다. 한 가지 톤의 특정 색이 포인트로 보이도록 세트를 구성했죠. 현대식 세트 디자인의 신형 자동차와 클래식화 플리머스 바라쿠다 본네트 위에 술병과 잔으로 복고적이며 남성적인 화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렐리오가 마시는 펠리그로소 아네호 데킬라는 업체로부터 공짜 술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세팅했다고 하는데요. 더 큰 주류 회사로 인수되는 바람에 그냥 무산됐다고 하네요. Is it here? It was. Yosef Tarasov nicked it. 이 두 씬은 원래 시간 순으로 따로 나오는 장면이었는데 속도감을 높이고 러닝타임을 줄이면서 존이 더 많이 등장하도록 플래시백 방식으로 인서트 쳤습니다. Sure as hell fucked up his dog. You fucked up his dog. That's what you did. You fucked up his dog. Oh, it's crazy shit, man. 아니 다들 아는데 왜 얘만 모르는 걸까요? Vigo is not gonna like this. But you know what Vigo likes or doesn't like. So what are you gonna do? I need a ride. 오렐리오에게 빌린 차는 1970년식 쉐보레 쉐빌 SS입니다. 역시 존 윅은 머슬카가 어울리죠. I heard you struck my son. Yeah, well, because you stole John Wick's car, sir, and killed his dog. 러시안 갱 보스 비고의 표정도 썩어갑니다. 스웨덴 출신 배우 미카엘 니크비스트가 러시안 갱단의 보스를 맡았습니다. Have you seen my son? 바로 이 멍청한 아들놈을 호출한 비고. 비고의 바는 트로이베카에 있는 빈 창고를 빌려 텅 빈 공간을 이렇게 멋진 세트로 만들어냈습니다. 비고와 애비, 수트빨이 예술인데요. 감독은 이 영화를 남자가 슈트를 입는 영화라고 정리합니다. 그런데 요세프 이 새끼 부인액이라니. That's a nice jacket. Есть еще вопрос, который надо обсудить. Vigo, English, please. Come on. Stay, goddammit! 아니 뭘 한 대 맞고 코어 힘 좀 키워야겠는데요. Fucking nobody is John Wick. 존이 잠들어 있는 존 윅을 꺼내기 위해 지하로 내려갑니다. He once was an associate of ours. We called him Baba Yaga. 이 두 씬 역시 따로 떨어져 있던 콘티였는데 촬영하면서 교차 편집으로 합쳐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네요. 이곳은 세트를 제작해 촬영했습니다. 존이 가짜 고무가 아닌 진짜 오한말을 쓰고 싶다고 말해 특효팀이 약한 공구리 바닥을 만들어 진짜로 내려쳐 부셨습니다. Something you know very little about. I once saw him kill 3 men in a bar with a pencil. 여자를 만나 이 바닥 뜨겠다는 그에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마지막 의뢰를 했으나 그 모든 걸 해내고 호련히 떠난 존 윅. The bodies he buried that day laid the foundation of what we are now. 지하에 묻어두고 공구리까지 쳐놓은 건 존 윅의 과거가 담긴 슈트와 무기 그리고 금화. I'm finishing what I started. What the? I didn't hear a fucking word I said. John will come for you because you can do nothing.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아들인데 존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 보는 비고. 나이가 들어 안경을 쓴다는 건 미카엘 본인이 설정한 애드리브입니다. Hello, John. I heard about your wife. I'm sorry. My condolences. Or happenstance or just bad fucking luck caused our paths to cross once again. Like civilized men to move on. 이것이 존 윅다운 대답. Tasker crew. 존의 샤워씬은 빌린 집에서 마지막으로 찍은 장면입니다. 갑자기 샤워씬이 필요할 것 같아 추가한 장면인데요. 덕분에 4달간 유도와 주짓수, 사격 등 고강도 트레이닝을 받은 키아누 형의 성이 잔뜩 난 등을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슈트를 입는 영화답게 싸울 채비를 하죠. 코믹북 분위기의 독특한 자막. 이 영화는 현실이 아니니 곧 일어날 상황을 즐기라는 의미로 만화적 자막을 넣었다고 하죠. 곧 죽게 될 사람을 몇 명이나 모았는지 한번 헤아려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슈트 영화답게 악당들도 전부 슈트를 입고 안에 방탄조끼를 입었다는 설정입니다. 5, 6. 지금까지와의 액션과는 다르게 롱테이크로 전후 상황을 제대로 보여줘 현실감을 더했습니다. 속도감보다는 임팩트에 더 비중을 둔 액션이죠.
절대 카메라를 흔들며 찍고 컷을 잘게 쪼개 관객을 헷갈리게 하는 만행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총에 남아있는 총알 수까지 계산해 탄이 떨어지면 탄창을 갈아 끼우는 디테일함까지 킬러로서의 정확한 움직임을 위해 LA 경찰 특임대와 해군 특수부대 요원들과 함께 훈련을 했다고 하네요. 7, 8, 9, 10. 원래 이런 벽이 없었는데 이 씬을 찍기 위해 가벽을 세웠습니다. 11, 12, 13번째 마지막 조직원은 이렇게 가장 길게 이어지는 롱테이크 컷. 실제 칼로 싸우는 액션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네 누군지 아니? 별빛 작전이야! 문 밖에 경찰이 왔습니다. 빨간 빛으로 번쩍이는 바깥 세상이 더 기이하게 느껴지네요. You working again? No, just sorting some stuff out. I'll leave you be then. 아니, 동네 경찰도 하는 걸 왜 요세프만 몰랐던 거냐고. I'd like to make a dinner reservation for 12. 금화에 대한 설명은 굳이 하지 않아도 관객들이 다 알게 될 것이라 판단했다고 합니다. 킬러들의 세계에서 그들에게만 통용되는 멤버십 카드이자 화폐인 금화. 한쪽 면에는 평화, 그리고 폭력을 상징하는 문양과 다른 면에는 힘을 상징하는 사자와 보호를 상징하는 방패가 그려져 있습니다. 집 안에 널브러져 있는 시신들은 어떻게 처리하죠? Good to see you, John. Charlie, 금화를 받고 뒷정리를 해주는 찰리의 처리반이 도착했습니다. 보통 영화에서는 사람 죽여놓고 아무도 뒷정리를 안 하는데 두 감독은 우리 이 집을 치우자라는 신박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배내는 쓰레기 처리 전문이라고 쓰여져 있죠. 처리하는 몽타주 역시 만화적으로 표현했습니다. Put a contract on John Wick. 실패할 줄 알고 있었던 피고는 킬러들에게 살인을 청부합니다. 이 스웨덴식 러시아어는 세상에 단 한 사람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감독은 너무 만족스러웠다고 합니다. English. There you go, please. 아비는 항상 답답하죠. 비고는 싱글 몰트 위스키 그랜리벳 18년산을 마시네요. 사실 다른 브랜드를 원했는데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쉐빌에 짐을 싣고 예약한 호텔로 향하는 존. Thank you. 그 시간 비고는 마커스를 찾아갑니다. 원래 존의 차고 문이 열리면 마커스의 집으로 연결되는 컷이었는데 주석이의 소음과 차의 배기함을 연결시키기 위해 추가해 넣었다고 하네요. 가운을 입고 휴롬에 당근을 넣는 암살자라니. 윌렘 데포가 킬러라면 나이가 들었어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란 설정을 하고 당근 주스를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소품팀이 급하게 구해온 주석이입니다. 하지만 깽단 보스 비고는 건강 따위 그랜리벳 마시던 사람이 당근 주스 같은 걸 먹을 리가 없죠. Would you kill John Wick for $2 million? 아니 그래도 친구인데 그런 의뢰를 받을 리가 Consider it done. 있네요. 이렇게 배신하는 걸까요? 두 감독은 뉴욕을 꼭 항공 촬영으로 찍어 넣고 싶었다고 합니다. 스파이더맨이 날아다니던 곳을 찍을 생각을 하니 신났다고 하죠. 음악 감독의 소개로 만난 마릴린 맨슨에게 신곡을 받아 이 멋진 도시에 멋진 음악을 깔 수 있었습니다. 존 윅이 도착한 곳은 킬러들의 안식처 콘티넨탈 호텔. 월스트릿에 있는 오래된 빌딩을 고풍스러운 호텔로 만들어냈습니다. so when the old place get a facelift? But I assure you, sir, she really hasn't changed much. Same owner. 호텔 매니저 역은 랜스 데드딕이 카메오 출연했습니다. 본인이 아프리카 억양의 영어를 쓰겠다고 설정해서 감독은 신나서 얼마든지 마음껏 쓰라고 했죠. And as always, it is a pleasure having you with us again, Mr. Wick. 콘티넨탈 호텔에 묵으며 아내를 향한 추억에 빠져있는 존. 요세프 이 새끼를 찾아 죽여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존 윅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존 윅이 혼자 러시안 깽단 하나를 박살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종 모양을 클릭해 알림 설정을 하시면 주민센터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